자, 이번엔 시장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볼 차례입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팀장,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거의 벌써 이제 7월 1일을 오늘 앞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기가 지나가면서 사실 장세 자체가 뭐 M7에서 지금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과해지는 모습들이 그렇죠. 참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구나 또 느껴지고 참 AI 힘이 그만큼 대단하구나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증시도 좀 변곡점에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 밤사이에 사실 좀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랙록이 신흥국,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좀 콕 집으면서 AI 쪽에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팀장님 이게 좀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일까요? 네, 일단 운용사 입장에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에 관련된 비중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나 신흥국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권고하기보다는 비중에 대한 조절을 이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흥국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운용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좀 권고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거기에서 선진, 특히 미국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3월 말, 4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아직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상대적인 편중이 신흥국보다는 덜하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나 그만큼 포트폴리오, 기업과 산업의 포트가 잘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채권 시장 상당히 주식 대비 좋지 않은데요. 이제는 단기 선진 국채에 대한 비중을 좀 일부 확대하자라는 부분을 얘기한 것들은 지금 상반기와는 하반기와의 조금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운용 전략에서 좀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발 성장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거는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와 회사채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좀 줄이자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큰 틀에서는 AI가 유효한데 좀 그에 비해서 그동안의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하반기 전략을 새로 짜자라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주요국들, 특히 미국에 비해서 신흥국들의 반도체 랠리가 좀 많이 거셌었죠. 그런 만큼 이제 뭐 키 맞추기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PB님은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을까요? 네, 저도 공감이 매우 지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2배 넘게 오르기도 했고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만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M7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지금 7% 정도 감소한 지금 14.5%까지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반기로 지나갈수록 이 AI를 통한 수익성에 조금 더 초점이 가해진다라고 하면 결국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 캐펙스 투자 확장성이라고 이제 확장 속도가 만약 줄어들고 만약 그 수익성을 더 중시한다면 결국 이 쏠림 현상이 지금 블랙록도 M7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흥국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유망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인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의견을 좀 중립으로 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 쪽에서는 좀 상반된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는데 M7 기업들의 시총 지난달 기준으로 거의 한 2조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어디로 갔냐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또 네. 다 이제 쏠렸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쏠림 현상이 요즘에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런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에 있어서 큰 틀에서 바뀔 가능성은 좀 낮고요. 여기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투자 규모가 줄거나 또는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하향 조정이 되거나 마진율이 지금 80%대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70%에서 60%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그에 대한
흐름들이 좀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지난주에 나왔던 예. 마이크론 실적 지금 매출 총이익률 84%를 상회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 근거한다라면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의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즉 매 분기마다 하이퍼스케일러 등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를 연간 기준으로 약 7% 내외씩 올리고 있습니다. 즉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 다만 워낙에 높아진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변동성을 자극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피로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측면들은 지수에 대한 민감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수의 변동성 역시 좀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 결국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될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PB님도 좀 비슷하게 보실까요? 하반기에 더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하반기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제 일정이 전 중간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결국 중간 선거까지는 당연히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한 물가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AI에 대한 인프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선행 관점에 있어서는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중간 선거가 지나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국 어떤 청구서라고 불리우죠. 결국에는 예.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이제 시장에선 바랄 텐데 그렇죠. 그 시장값을 바라려면 결국 이 M7에서도 수익성을 회수해야 되는 어떤 모멘텀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 된다라면 결국 지금 블랙락도 얘기하는 게 결국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이 비중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중립으로 좀 내릴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는 저도 굉장히 좀 그런 점에는 좀 최근에 있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쪽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간밤에 고용 지표가 또 공개됐었죠. 졸츠 보고서, 지금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대략 집계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와주고,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 2024년 이후도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고용 시장이 견조하게 여전히 유지 중인 건데 주요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구인 공고 건수 자체가 지금 거의 760만 건 정도 나왔고 4월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은 지금 비농업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월드컵 특수, 지금 한창 월드컵 진행 그렇죠. 중이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 레저 쪽에서의 구인 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일회성이든 아니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에 한 발짝 좀 무게중심을 실어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4월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어떤 특이점을 해석하기보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보는 측면들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 2년 전부터 800만 건대에서 700만 건 초반까지 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보다는 이런 호황 국면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측면에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는 못했지만 전월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월치 대비보다는 조금 올라간 측면들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구직자에 대한 인식인데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쪽에 인식을 하고 있는 비중이 22%를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인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는 화랑인 것 같은데 정작 이제 구직을 해야 되는 일반 가게 입장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좀 안정적이고 고소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월드컵은 이제 곧 끝날 것이고 한 달 이내 이제 보름 정도 남았나요? 이제 그렇죠. 끝날 거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7월에서 8월 넘어간 지표들을 확인하는 8월 또는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표를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게 금리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 쪽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듯한데 PB님 금리 인상 뭐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저희가 점쳐 봐야 될까요? 이런 고용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연말로 갈수록 이제 인상에 대한 확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도 근데 굉장히 저는 기민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 쪽에 있는 행정부와 지금 연준이 같이 발을 맞춰서 저는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케빈 허시 같은 경우도 점도표를 사실 뭐 본인이 찍지 않았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점도표를 찍지 않았다라는 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의견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고 해석할 수도 있죠. 결국에는 이제 행정부 쪽에서 지금 유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사실 서비스 직군 같은 경우도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월드컵 특수가 끝나게 되면 이 서비스 구인 건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오늘 나온 이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보다는 좀 금리 동결 쪽으로 저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아무래도 ADP 고용 관련해서 오늘 케빈 허시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아무래도 7월이 오늘 7월 첫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케빈 허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7월 4일에 있을 뭐 독립기념일 이후에 있는 방향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본격적으로 세워볼까 합니다. 7월 시장 향방, 지금 뭐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시작 때 외인 리밸런싱 마무리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7월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타겟 1차 타겟과 2차 타겟에 대한 부분들 상단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연금과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에 대한 기대 수익률 여전히 높습니다. 언제든지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힘들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변수라고 함은 상반기 동안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있어서 약 148조 원 순매도를 했고요. 6월 달에만 47조 원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야간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바로는 지금 이미 코스피 기준으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온 거 있지만 지금 원화 채권에 대한 이제 순 투자 규모가 여전히 15조 원 정도 국채와 기타 채권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주식의 매도 물량 대비해서 약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증권에서는 주식시장의 매도 물량이 훨씬 더 이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이러한 흐름들은 외국인들의 기계적 리밸런싱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서 제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즉 외국인들의 주로 들고 시총 평균보다 높게 들고 있는 주요 업종인 전기전자에서 삼전 닉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총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과 외화에 대한 부분들, 이제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매도 물량에 대한 출회 압력이 당분간은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연금의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에 있어서 지금 비중이 초과된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시적인 유예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시장에 드라마틱하게 타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뭐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PB님은 7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6월 달에 워낙 그 사이드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예, 때문에 7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6월 말로 갈수록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이 변동성, MDD가 좀 약간씩은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됐고 7월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매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사이클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비중 자체가 올라가고 코스닥 지금 비중도 거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게 거의 6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중에 어느 정도 쏠림의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7월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환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미국 금리의
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62엔까지도 1달러당 162엔까지도 떨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신흥국 자체 통화 자체가 약해져 있고 그리고 달러가 너무 강세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7월 이후에 7월부터는 저는 이제 중간선거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달러를 조금 푸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렇게 원화나 엔화가 좀 약간 강세로 돌게 되면 코스피 자체도 그렇게 급락은 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대급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죠. 코스닥 30주년 행사인데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와의 격차를 좀 줄여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가격 변동성 그리고 가격의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격차 줄이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자분들의 옵션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긍정의 그렇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익과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익의 확보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은 코스피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금 증시나 글로벌 자금들의 이동이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좀 확인해야 될 측면들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이 상반기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측면들이 하반기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바뀔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어져야 되겠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집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 모멘텀에 의한 수급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의 7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에 총 한 2회 정도 내외로 지금 인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를 미리 선반영한 시장금리들 즉 시장금리의 급등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장금리가 피크아웃을 하고 연준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동결로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신뢰도가 좀 높아진다라면은 이 코스닥 시장 등 중소형주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 역시나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퀘스천 마크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네. 결국 실적 가시성 그리고 정책 모멘텀 발수급 개선 여기에 또 금리 하락까지 좀 필요한 요인들이 있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는데 피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 격차를 좀 줄여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있는 코스피 상승에 있어서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는 솔직히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먼저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코스닥 관련한 정책들에 있어서 특히 상장 폐지 요건부터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상장 폐지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한번 물갈이가 되고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또 신뢰가 격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상에 있어서 이 신뢰도를 높이는 게 코스닥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약간씩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성장주 자체에 아예 돈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제 글로벌 쪽에서도 만약에 코스피에 너무 쏠렸던 부분들이 코스닥 쪽으로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중에서도 이 어느 정도 실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향후 뭐 AI에 관련한 곳이나 아니면 AI도 이제 가치 있는 AI가 지금 발현되는 곳이 뭐 바이오 쪽도 있을 거고 아니면 로봇 쪽도 있을 텐데 그 로봇 쪽이나 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나 어느 이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겨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닥 안에서도 저희가 좀 이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오늘 행사에서 뭐 강력한 정책들이 구체화된다면 어떤 섹터들부터 좀 회복이 기대가 될까요? 네, 일단 김재혁 PD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상패에 관련된 물갈이가 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우려가 되면서도 향후에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좀 이겨낸다라면은 코스닥의 성장 동력, 상승 동력에 대한 부분을 좀 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실적 가시성과 정책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제고시켜 줄 수 있고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인 AI에 관련된 부분 빼놓을 수 없다. 결국에는 소부장 쪽이 가장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그래도 모멘텀이 발현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소부장에서 새로운 이제 AI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들을 로봇과 항공 우주에서 좀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 포인트들을 진단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단에서 인플레 우려가 좀 잠잠해지고 정책에 대한 가시성, 경로를 확인한다라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피크아웃이 되었을 때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등으로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러도 하반기 중후반부부터 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의 개선 흐름이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소부장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갖춘 성장 업종부터 수급이 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당장은 소부장 쪽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그 운기가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반도체 투톱에 대한 방향성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돈도 너무 잘 벌고 이익도 성장성도 굉장히 뛰어난 점은 알고 있고 사실 시장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84.6%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가격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대규모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설왕설래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생산 쪽으로 더 늘려서 이 매출단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계속적으로 이제 비용을 쓴다라는 점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진행 사항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적인 측면을 만약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위쪽 있는 레벨에서는 일부 비중을 조절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는 당연히 이제 줄진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연말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 비중을 다시 뭐 조정이 오게 되면 조정 시 매수를 했다가 결국 연말에는 어느 정도 또 비중을 덜어내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의 신월 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